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요즘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고3 학생들도 많이 오긴 하지만 고2, 고1, 심지어 중학교 혹은 가끔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옵니다. 학생들이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어머님들께서 오세요. 그만큼 입시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다들 되게 높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고2,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셔가지고 물음표만 이렇게 얼굴에 보여주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현재 고3까지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9등급제. 근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내년에 입시를 맞이할 때 내신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이런 내신 5등급제가 본인의 입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상당히 좀 답답하시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가이드를 잡기 쉽도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신 5등급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까지 내신 9등급 안에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입시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적용이 됐던 부분들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저선으로 봤을 때 대략 5중 정도까지였어요. 자, 내신 5등급. 과연 여러분들이 훈련 입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의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 잡아놓아야 할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략 2등급 혹은 학교들에 따라서 대략 3초 정도까지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웃긴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예전에 내신 5중까지의 학생의 인원과 2 혹은 3초까지 학생의 비율 얼마나 차이가 발생이 될까요? 사실 제 생각엔 딱히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신이 어떻게 보면은 섬세하게 커트라인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가 어디에 의지를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될까요? 바로 원점수입니다. 여러분들, 내신 과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과목에 내신 등급으로 표기가 되지 않는 과목의 원점수가 매우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입시 실전형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후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고2 학생이라고 얘기한다면 내년 여름에 가능하면 조기 원서를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아직 미국 대학들은 이 내신 5등급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이건 한국 대학도 비슷할 겁니다. 내년도에 후반에 있을 입시가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학교들이 관용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대학은 경쟁률 베이스이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은 말 그대로 홀리스틱 이밸류에이션, 롤링 베이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입시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부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년 여름에 꼭 조기 지원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소 내신 등급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신 때문에 불합격하는 일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라는 거의 취지와 또 미국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이 선택 과목의 일종의 흔적들, 선택 과목의 성적, 그리고 어떤 선택 과목을 수강했느냐는 어떻게 보면 입시에 있어서 이 학생이 이후에 학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왔느냐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자소서 2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학문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긴 적겠지만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선택 과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는 공대 갈 거야.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할 거야, 전기전자를 할 거야 등등등 이런 친구들, 그럼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물리예요. 물리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를 안 들었던 친구를 기계공학에서 선발을 할까요? 전기전자에서 선발을 할까요? 가뜩이나 심사할 자료도 없는데 물리도 안 들었대. 그러면 살짝 배제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입시제도 자체가 항상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시제도를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미국은 뭐 경제도 듣고 뭐 혹은 뭐 컴퓨터 관련된 과목도 듣고 상당히 다양한 과목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입시에 있어서는 이 친구의 좀 뭐랄까 유니크한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 2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기말고사가 남아있고 다시 2학기 기말고사, 내년 1학기 기말고사가 여러분들한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스페시픽하게 어떤 전공을 하겠다까지 잘 안 세워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계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는 정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 과목에 있어서 비록 내신의 등급에 영향을 주진 않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선택 과목의 점수를 어느 정도는 좀 끌어올려 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년 후반에 있을 입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어떻게 보면 여부를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뿐만 아니라 저희 세미나가 매달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 때 오시면 또 개별적인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